자, 옵트론텍 살펴보겠습니다. 옵트론텍 뭐 주가가 뭐 상황이 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줄줄줄줄줄줄 뭐 올 봄 이후에 계속 흘러내려왔는데요. 주가 쭉 흘러내려왔는데 지금 저 아래 저가에서 또 주가가 급락을 해서요. 뭐 왕창 깨졌다가 그나마 지금 낙폭을 줄여서 이건데요. 19%까지 깨졌다가 지금 11% 이인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눈여겨볼 종목은 아닙니다만, 자, 지금 시기가 1월달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1년 중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주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상패 종목들 나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야, 이건 뭐 완전 뭐 상패 차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게 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 언론들이 좀 문제가 좀 상당히 많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옵트론텍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광학 부품 회사입니다. 카메라를 다루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용 카메라 이런 거 다루는 회사인데, 이 옵트론텍이 이와 똑같은 구조의 회사가 옵트론텍보다 앞서서 하는 회사가 먼저 더 있었습니다. 사실은 세코닉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세코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옵트론텍보다는 지금 굉장히 좋죠. 자, 멀리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코닉스 역시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옵트론텍은 뭐 아예 저 위에서 시작해 가지고 뭐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그러죠.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 부문에서 시작을 해서 전장으로 옮겨간 회사. 자, 세코닉스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카메라에서 시작을 해서 전장으로 넘어간 최초 회사입니다. 세코닉스는 넘어간 지가 20년 됐습니다. 카메라에서 넘어간 지. 그리고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장으로 넘어 들어가서, 자, 이거 테슬라 이슈를 타고 중간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도 했었죠. 테슬라에다가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 이게 테슬라 나오지 않습니까? 테슬라, 삼성전기, 테슬라 이러고 지금 테슬라 모멘텀으로 움직이기도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또 오늘 지금 내린 게 왜 내렸냐라고 하면 지금 뉴스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옵트론텍 파산 신청 소식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사를 쓰면 옵트론텍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내용을 잡기 전에 일단 제목부터가 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제목이. 근데 사실 이게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종목에서 또 실적 가지고 사기친 종목 분석 나갔습니다. 실적 가지고 사기치고 기사 제목으로 사기치고 옵트론텍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옵트론텍의 채권자 하나가 돈 못 받았다고 파산 신청을 했다. 이 회사에다가 채권자가 회사에다가 파산 신청을 하는 케이스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특히 요 상반기 요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산 신청했다는 거. 그중에 이제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 신청했다고 곧바로 파산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자 그러면 그 문제적 작전주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도, 이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도 코데즈 컴바인이 이제 그러니까 이 회생 신청 거쳐 가지고 이렇게 거래되기 직전에 이 종목도 여기에 이때 파산 신청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 한계 몰린 한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 흔하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대로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기업이 상장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렇게 되면 회사는 끝장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건지는 것도 없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채빚을 빌려서라도 그 20억 줘야죠. 20억 주고 막아야죠. 아니면 이 큰 몫이 그래도 이 몇백억인데, 그래서 아직 몇백은 되잖아요. 회사가 뭐 완전히 뭐 가능성 없이 지금 밀려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태가 좀 비리리해 들어가긴 하지만
중간에 적자, 대규모 적자 들어갔다. 그러고 2024년에는 돌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순이익은 적자지만 영업이익은 흑자거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 나올 거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적자로 또 이게 사라져버리면 파산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회사가 했다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했다는 거예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신청 같은 경우는 전 대표이사와 사적인 문제고 회사하고 무관하고 이건 뭐 해봐야 뭐 크게 영향 안 받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파산 신청했다 이렇게 쓰면 옵토론틱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지. 집어넣어야지. 앞에다가 세 글자만 더 넣으면 되잖아. 채권자 파산 신청 소식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에 이거 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거 뭐 그렇게 그 글자 집어넣는 게 아깝다고 그걸 안 집어넣어가지고 조치에 있게 옵토론틱이 파산 신청한 것처럼 만들어 놓냐 이거지. 이건 기력이 책임져야 돼 이거. 근데 이런 종목이 하나 둘이 아니죠. 요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제 파산 신청 얘기 같은 경우 자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산 신청 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해외 기업 뉴스들이 주로 나오게 될 텐데 파산 신청하면 아마도 해외 기업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퀀텀원 같은 경우도 있네요. 신청인의 취하 여기도 누군가가 신청을 했던 얘기죠. 파산 신청 기각 자, 요 같은 경우 볼까요? 여기도 채권자가 신청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게 꽤 많아요. 파산 신청 관련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 개별적으로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게 신청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건 내용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뜻밖에도 이게 뜻밖에도 말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미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만 뜻밖에도 이렇게 파산을 당할 만한 이런 요건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런 뉴스가 그런 게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그게 줍줍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줍줍에 대치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도 해요. 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 아래 자 전방산업을 살펴보자야죠. 그럼 이 종목에 있어서 자 이제 돌아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요 정도 수준 나와 가지고는 그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죠. 돌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테슬라 쪽에서 모멘텀이 살아날 경우에 반짝반짝 테슬라가 어떤 이슈를 타고 움직일 경우에 요때 반짝반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이 IT 부분들 같은 경우 이 휴대폰 쪽 이쪽이 지금 또 주목받게 올라 들어갈 만한 그런 시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시즌 같은 경우는 요걸 받을 이유는 없어요. 마찬가지 이 내용을 봤다라고 하면 저 아래 바닥에서 짧게 사가지고 단타로 짧게 들어가는 요런 목들도 가능이 있겠습니다만 자 이게 파산 신청 뭐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특히 지금 같은 더블터 시작해서 3월 말까지입니다. 3월 말까지 이 1분기 3개월 동안은 뉴스 가지고 사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아주 의도적인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기엔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도. 왜 상패 나오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뭐 거의 짰다고 봐야죠. 예. 공매도가 없기는 무엇 공매도가 없어. 예. 대놓고 장난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잘 살펴보시고 저런 식으로 저런 뉴스가 나온다 할 때 기업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기업이 한계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면 주가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줍줍으로 그냥 먹습니다. 아주 손쉽게. 이렇게 해서 장난쳐가지고 누른 놈이 있으면 또 반대로 돌아가는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노려가지고 또 먹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 살펴보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렸고요. 이 기업 자체로는 뭐 굳이 이걸 지금 받으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들어가서 위험 감소하느니 그래 차라리 LA 화재 테마 이거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만 하더라도 우리 몇 개가 나왔어요? LA 테마에서 전력 나갔고요. 전력도 순서대로 쭉쭉 다 나갔습니다. 제일일렉트렉, 재룡산업, 세명전기, 그리고 KBI 메탈 맨 마지막에 KBI 메탈까지 설명드렸는데 그 KBI 메탈까지 지금 올라오거든요. 대원전선, 그렇죠?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 보세요. 순서대로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그 그대로 다 나간다 이겁니다. 또 말씀 없으신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이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 최고 전문가분들이 그때 맞는 거 딱딱 그때 맞는 거 11월 달에 시장을 트럼프 당선되고 개판될 때 트럼프 관련주 집중 추천 들어가지고 수익 내드렸죠. 12월 달에 비상계엄 사태 떨어지고 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 집중 추천해서 추천드려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CES 테마, CES 끝나자 다시 JP모건 모멘텀 그러지고 LG 화재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순서대로 딱딱 맞춰가지고 여러분들도 쉽게 이익 낼 수 있게 미리 다 알려드려. 이게 상한가 들었고 저 위에 들어가서 산 게 아니다 이겁니다. 미리 다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뒤에 나올 종목들까지 미리 다 알려드렸어요. 그거 다 그 순서대로 다 올려 들어갔거든요. 이거. 코인 하시는 다른 전문가님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드려서 회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다 알려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에서 요거 같은 경우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거 들어가는 대신에 후발주들을 노려라. 대원 3명 이거 나갔어요. 그대로 다 올라가잖아요. 오늘만 단타로 5번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만 단타로 LA 화재 테마에서만 오늘만 5번이에요. 5번. KBR까지 들어갔으면 오늘만 6개야. 야,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상한가 3번 드시는 겁니다. 오늘 5개 상한가 3번 드시는 거예요. 거의 오늘 하루에 더블 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거짓말 같아요? 대원전선, 재룡산업, 세명전기, 산소포집, 그린케미칼 이러고 맨 마지막에 갖다 붙인 게 이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이에요. KBI 메탈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 오늘만 5개예요. 오늘만 5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짧게 끊어 먹을 수 있는 것까지 쭉 다 드립니다. 오르고에서 무료로 매수가, 매도가, 오르는 이유, 올라가는 순서까지 다 알려드려. 뭐 돈을 못 벌래요? 못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돈 좀 만지셔야죠. 자, 오르고에 들어와서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큼 마음껏 챙겨가시기 바랍니다.